마벨 카치의 책 호포노포노 가장 쉬운 삶의 길 중에서 감정에 관한 부분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감정. 감정은 유용한 생존의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두려움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벗어나거나 피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감정들을 놓아버리지 못한다면 감정들은 우리가 진정한 누구인지 알고 자유로워지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감정들은 단지 반복되는 기억일 뿐이며 그러므로 실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흔히 감정들은 우리가 갖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하거나 한때 가졌다가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거나 원치 않는 것을 피하려 할 때 나타납니다. 감정은 집착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일 행복이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달려 있다고 믿을 만큼 그 대상에 강하게 집착한다면 당신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와 가족, 친구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집착하지 않는 사랑, 어떤 보답이나 기대하지 않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외부의 사람이나 사물에 달려 있다고 믿지 않으면서도 사랑하고 보살피며 믿을 수 있는 부모와 배우자,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외부의 사람과 사물, 환경뿐 아니라 감정에 대해서도 집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점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에 대한 집착은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기억들이며 매우 강력한 프로그래밍입니다. 이런 감정과 집착들은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지배할 수 있지만 그것들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우리 자신도 아닙니다. 감정들은 오직 우리가 그 감정이 실제한다고 믿는 만큼만 우리를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우리는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존재는 바로 우리 자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 당신은 행복하고 자유롭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집착하고 불행하기를 원하는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기분 좋은 감정이라도 결국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저마다의 때가 있으므로 그 감정도 조만간 끝이 날 텐데 그 감정에 집착하고 있다면 순수히 놓아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괴로울지 짐작이 가시나요? 우리는 감정에 대한 집착이라는 악순환을 창조했습니다. 행복한 감정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얻게 되면 다시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외부에는 행복한 감정을 줄 수 있는 사람이나 사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만이 있을 뿐이며 당신은 행복을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믿기를 선택했고 결정들을 하고 있으며 당신의 프로그램들이 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디 진실에 대한 저항을 멈추기 바랍니다. 스스로 자유로워지세요. 오직 진정한 당신만 존재할 뿐 외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문제는 당신이 문제라고 말하기 전에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이 진짜 문제입니다.
감정에 대한 과학적인 시각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 이 내용은 질 폴트 테일러 박사의 긍정의 뇌라는 책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1996년 하버드 대학의 신경해부학자인 그녀는 좌뇌의 심각한 뇌출혈을 경험했습니다. 그녀의 책은 어느 누구도 얘기해주지 않았던 회복의 과정을 경험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책임감을 감각계로 들어오는 자극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합니다. 대뇌 변형계의 어떤 프로그램은 자동적으로 활성화될 수가 있지만 이런 프로그램 중 하나가 활성화되어 온몸에 차오른 뒤 혈류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90초 미만입니다. 예를 들어 분노라는 반응은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된 반응입니다. 어떤 계기로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나면 뇌에 의해 분해된 화학물질이 몸에 차오르고 생리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감정이 일어난 지 90초 안에 분노를 이루는 화학성분이 혈류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면 자동적인 반응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90초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화가 나 있다면 그 이유는 순환이 계속되도록 우리가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신경회로 속으로 빠져들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으로 물러서서 그 감정적인 반응을 스쳐가는 생리현상으로 사라지게 할지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지하고 생각하고 인지하는 생각들을 관찰하고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지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내 감정을 어떻게 인식할지 결정하는 권한이 내게 있을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생화학 물질이 나를 사로잡았다가 풀어주는 데 걸리는 시간이 90초밖에 되지 않는다는데도 그 말을 들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자각은 뇌졸중 이후의 삶에 굉장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선택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분노와 질투, 좌절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강렬하게 느낄 때 뇌는 복잡한 회로가 활발하게 돌아가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강하다는 익숙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일부러 습관적으로 분노의 회로를 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된 기쁨과 평화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일 그 대답이 집착과 감정, 기대와 외부의 것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라면 그것은 전적으로 맞는 답입니다. 이를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기의 감정에 대한 반응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음을 이해함으로써 100%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감정들에게 고맙다고 말하세요. 감정들을 놓아버리고 자유로워지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정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나요? 감정은 내가 아니라 나의 것입니다. 나의 몸도 내가 아니라 나의 것입니다. 내가 관리하고 사랑하고 살아가야 한 나의 소유물인 거죠. 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에너지이므로 나는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90초 동안의 화학 반응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서 신경회로를 통해 흘러가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죠. 아마 동물들도 감정은 느끼지만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생각이라는 에너지와 오랫동안 저항하고 있는 이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이 저항감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감정들을 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부다께서도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가 없지만 현명한 자는 두 번째 화살은 피한다고 하셨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특정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오게 마련입니다. 즉, 첫 번째 화살인 거죠.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를 계속 그 화살을 맞을 것인지 선택은 스스로가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감정을 이해하고 들어줄 수 있겠지만 진정한 정화와 진정한 나의 에너지의 변형, 그래서 주변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은 스스로가 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의 감정에 대한 것을 온전히 책임을 지고 나 자신을 위해 정화하고 흘려보내고 알아차리는 시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축복된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